경남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같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기록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의령군과 합천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안에 주민 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도 경상남도에 제출됐습니다. 경상대와 경남과학의대가 통합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대내외적으로 대학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양대학의 통합은 교육부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오늘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제동원과 관련해 경남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징용된 사실이 MBC 경남 취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이 같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기록하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18km 떨어진 작은 섬 하시마, 일명 구남도. 사천 출신 고 김토수연 씨는 이곳 지하갱도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중노동에 내몰렸습니다. 손톱이 다 달아비고 이 병신 다 되고 왔어요, 아버지가. 갈비가 다 나오고 이 정도의 그 몸이겠습니다. 일본의 3대 탄광 지역인 지쿠오의 가이지마 회사는 지난 1935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2천여 명을 모집해 오노우라 탄광에 배치했습니다. 제1사학자 고 김광열 선생이 50년 동안 13만여 건의 자료를 수집해 밝혀낸 자료입니다. 강제 동원된 걸로 추정되는 조선인만 22만 명, 10명 가운데 2명이 경남 지역 출신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빠른 시기에 다양한 동원 지역으로 동원되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대한 이제 현황 파악이나 자료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미흡해요.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와 기록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군인과 노무자, 위안부 피해자 등 모든 피해 유형에 대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남의 역사관이나 기록관을 세우는 걸 검토하자는 겁니다. 지역 차원에서 이들 피해자분들께서 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이 실태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의회는 이번 토론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순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와 관련 기록물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의령군과 합천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안의 주민 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가 오늘 경상남도에 제출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농민수당 조례를 경남에서 처음으로 만든 곳은 의령군. 지난 9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지급액과 시기는 빠져 있습니다. 명목상의 농민수당 조례인 셈입니다. 합천군 의회도 논란 끝에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농가당 연간 수당은 60만 원 이내, 월 수당이 많아야 5만 원에 불과하지만 지급 시기는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 연간 60억 원에서 70억 원의 예산이 들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합천군에서 농민수당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자는 운동도 활발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주민 발의 운동에 나선 경남의 농민들은 4만 5천여 명의 청구인 명부를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유효 서명자가 도내 유권자의 1%인 2만 7천여 명을 넘어서면 농민수당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제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서명부가 제출됨으로써 이제는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운동본부의 조례안은 농민에게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농민 한 명에 월 5만 원만 지급해도 연간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예산인 셈입니다. 하지만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농촌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농민수당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대와 경남과학의대가 오늘 통합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대학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양대학의 통합은 교육부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지만 구체적인 통합 실행 계획 수립과 추진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양대학 총장이 대학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대내배적으로 대학 통합을 공식화한 겁니다. 지난 2017년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논의해오던 대학 통합이 3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남쪽에 서울대학이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진정한 교육도시 진주, 아울러서 국토균형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대학은 구성원의 과반이 찬성한 대학 통합 추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통합 실행 계획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 통합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나 통합 실행 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구성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서 경상대 교수 대의원회는 유사 중복학과에 대한 학과별 의사존중 등을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사 중복학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통합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학내의 구성원들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구성원의 합의로 통합을 이끌어낸 양 대학은 오는 2021년 통합대학을 출범하고 이듬해엔 통합대학의 이름으로 신입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오늘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아이들이 자개 조각으로 나전칠기 열쇠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전 57 공방은 전통공예 기술을 알리는 것은 물론 창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영 나전칠기 공예품을 본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게끔 첫 번째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한 공예 체험 교육을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조선소터를 일자리 거점 공간으로 만드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문을 열었습니다. 통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신화조선이 폐업한 지 4년 만입니다. 창업 랩과 세미나, 미디어시 등을 갖추고 실직자와 청년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통영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정부와 LH는 이른바 통영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오는 2023년까지 6,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을 이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는 이 창업 공간들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기능들을 유치하는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사업이 통영 도시재생 사업의 가속도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제41대 사령관에 노승환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이 취임했습니다. 노승환 사령관은 오늘 취임식에서 공군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군기가 확립된 모범적인 교육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승환 사령관은 지난 1986년 임관에 공군 공중전투사령관과 공군본부 정보작전 지원참모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식과 제2회 LH 의인상 수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취약계층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장학금은 올해 191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됐으며 LH 의인상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 김인기 씨 등 8명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2020년 대학 수학력 시험에 만점을 받은 김해외고 송용준 학생이 LH CEO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동군이 사계절 생태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켄싱턴 리조트 쌍계초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동군은 생태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생태 해설사를 배치하고 켄싱턴 리조트 지리산 하동은 참가자 모집과 홍보를, 쌍계초등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동군은 봄에는 생태 관찰, 여름에는 섬진강 기행, 가을에는 반딧불이 체험 등 4계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대병원이 이 차기 병원장 후보에 윤철호 재활의학과 교수와 황수연 신경외과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앞서 경상대병원은 지난 7월 내부 공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해 교육부에 복수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지난 10월 후보자 2명을 모두 반려하고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상대병원은 전임 신인석 병원장이 지난 9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지금까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남해 강진만 해역의 담수 유입으로 해마다 새꼬막 집단 폐사가 이어지자 경상남도가 새꼬막 껍데기 전용 처리 시설을 건립합니다. 경상남도는 정부 예산안 증액 사업에 신청한 18억 원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폐각 친환경 처리 예산 1억 9천만 원을 남해군에 지원했습니다.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천에 따라 내년 7월 진양호에 어린이 물놀이터와 모험 놀이터가 개장합니다. 진주시는 진양호 동물원과 전망대가 위치한 진양호 근린공원에 내년 7월까지 물놀이터와 모험 놀이터를 우선 개장하고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모노레일과 스카이워크, 짚라인 등 관광 레이저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진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낙후된 진양호 공원 일대에 세계 테마별 친환경 레저 힐링 문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2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7일 밤 문성대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에 있던 소방관 32살 B씨를 숨지게 하고 가족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100km 정도로 과속 운전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이달 말까지 산불 발생 위험 요인 사전 차단에 나섭니다. 도는 봄까지 이어지는 산불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등 514명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산림 인접지에 인화물질 등 983톤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등산로와 유원지 등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사립학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대 주요 과제는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에는 재정 결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수익용 재산에 대해 재무 개선에 나선 법인에는 시설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창원과 김해 소재 사립유치원 2곳을 사들여 내년 9월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8월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통해 2곳을 최종 선정했으며 해당 유치원의 재원생은 희망할 경우 공립으로 전환한 유치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